매일 공감 연습 문제 110번. 감정은 쉽게 출렁이고 요동친다. 감정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고 무리지어 움직이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혼합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순식간에 그 얼굴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몸 상태가 안 좋거나 시간에 쫓길 때 이럴 때 이런 식으로 집중을 방해하는 환경이 되면 안정이 안 되고 이게 요동치고 출렁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거를 억압을 하거나 이런 표현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익숙하고 반복적인 어떤 감정 패턴에 의해서 그 자기가 잘 사용하는 감정만을 사용하고 반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몸 상태가 안 좋거나 시간에 쫓기는데 집중이 방해하는 환경이 됐을 때 왜 감정이 안 되는지, 왜 쉽게 출렁이고 요동치게 되는지 예화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프로젝트 마감을 앞두고 몸이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그 짜증이 나 있겠죠. 근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상태로 이제 회의에 들어가면 짜증이 나 있는 상태니까 사소한 의견에도 충돌, 사소한 의견 충돌이든지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나서야 내가 화가 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감정을 알아차렸다면, 즉, 내가 지금 피곤하구나. 내가 많이 스트레스가 있구나. 그래서 지금 예민하게 반응하는구나. 알아차렸다면 휴식을 취하거나 심호흡을 하고 감정을 진정시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회의에 더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임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임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한 번은 몸살에 걸린 상태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던 중 친구의 말에 이유 없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몸살에 걸렸으니까 컨디션이 안 좋겠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 감정의 상태는 피곤함과 불편함. 그러니까 피곤함이라는 걸 이제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친구에게 표현을 했더라면은 친구도 좀 알아차렸을 텐데 그러니까 저기 불편함을 느끼니까 목소리도 맑지도 않고 왠지 거슬렸겠죠.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걸 표현하지 못하고 대화를 계속 이어가니까 짜증도 났을 거고요. 그 만약에 내가 피곤해서 이렇구나 하고 인식했더라면 친구에게 야, 지금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나중에 통화하자라고 말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도 줄이고 오해도 많이 사라졌을 것 같습니다. 3번, 일정에 쫓기는 직장인. 이제 프로젝트 마감일이 다가오면 여러분 되게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겠죠. 몸 상태가 왜냐면 그 해야 된다는 그 강박감 때문에 그 몸 상태가 좋지 않아도 해야 되니까 집중할 수가 없었죠. 몸이 안 좋으면 집중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감 시간 촉박한 상황이 되니까 작은 실수에도 짜증이 나고 날카롭게 반응하고 특히 예민해지는 거죠. 이때 느끼는 감정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불안, 막 쫓기니까 압박감, 긴장 이런 것이었죠. 근데 이게 몸 상태가 나쁘니까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더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냈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거를 인식하고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몸 상태나 시간 압박이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감정을 더 잘 조절하게 된다. 감정을 무시하고 넘길 수 있게 된다. 감정이 더 쉽게 요동치고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 감정과 상관없이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예, 답은 3번입니다. 회의 도중 사소한 의견 충돌에 과민 반응한 이유는 감정을 잘 조절해서 피로와 스트레스 상태에서 내 감정을 알아채리지 못했기 때문에 3번 동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4번 회의를 빨리 끝내고 싶어서이다. 네, 2번이죠. 3.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친구와 통화 중 짜증이 난 이유는 친구가 나에게 무례한 말을 해서이다. 내 감정 상태가 피곤함과 불편함이었는데 이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친구가 나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있다. 4번 대화 주제가 불편했기 때문이다. 물론 3, 4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2번일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만드는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 소홍성이었습니다.